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성 입자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첫 번째 문항 1번은 2013년 9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이죠. 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어떤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게 되죠? 네, 바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더퍼드 앞에 톰슨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가정을 해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여기서 알파 입자는 헬륨의 전자 두 개를 빠져나간, 지금 헬륨의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죠. 헬륨의 원자 핵을 가지고 이 얇은 금박에, 금원자에다가 투과했을 때, 발사시켰을 때 앞에 제시한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면 그대로 다 투과되어서 여기서 다 뻥뻥뻥뻥 다 알파 입자가 탐색이 돼야 되는데, 그 실험 결과 산란된 알파 입자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으로부터 톰슨이 제시한 말랑말랑한 플러스 전하가 띈 구형의 전자가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톰슨의 푸딩 모형이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밀집해 있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정정이지 인력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행성 모형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더퍼드가. 그러면 결국은 이 러더퍼드는 이 산란된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톰슨의 모형이 아니고, 원자의 아주 작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그 안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 핵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실험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원자 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2014년 6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은 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결과를 나타낸다 하죠. 이를 토대로 민수가 가설을 세운 후 수행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이 문제처럼 이제는 러더퍼드의 이러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림이 나오면,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민수의 가설이 뭔지 모르겠지만, 민수는 실험 결과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용한 금 대신에 알루미늄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실험하였더니 경로가 휘거나 튕겨 나온 알파 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민수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왜 하필 알파 입자는 이렇게 산란되고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물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알파 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헬륨이 2번인데 전자 두 개를 원래 중성원자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다 뺀 거예요. 2+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두 개 다 잃은 거죠. 즉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으므로. 그러므로 헬륨의 원자 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이렇게 금박이라고 하는 데에 발사가 되면, 만약에 서로 같은 전하가 아니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서로 붙어서 정적이적 인력으로 붙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단한 원자 핵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튕겨져 나가는 이거는
정도는 나간 입자의 수는 바로 이 금박의라고 하는 이 원자에 가지는 원자 핵의 전하량에 의해서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이 많으면 그만큼 반발력이 세서 많이 튕겨 나가겠죠. 그런데 금 대신에 알루미늄 박으로 한다는 것은 똑같은 원자 핵이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79개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13개로 원자 핵 플러스 전하량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원자 핵의 전하량은 79개의 양성자 수보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13개이므로 원자 핵량이 적겠죠. 따라서 경로가 휘거나 튕겨나온 알파 입자의 수는 원자 핵이 가진 전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민수가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세 가지 원자 모형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런 원자 모형은 이제 먼저 이건 2014년 4월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걸 묻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 첫 번째 돌턴이 얘기한 돌턴의 원자설이 있었고, 변천 과정에서 그 다음에 톰슨이 음극성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푸딩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톰슨이 얘기한 푸딩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바로 러더퍼드가 실험을 했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여기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죠. 톰슨은 음극성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요. 러더퍼드 다음으로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얘기하게 되는데, 원자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러더퍼드가 얘기한 그 행성 모형으로는 원자가 행성 모형으로 설명을 했죠. 이 행성 모형으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소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어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는 허용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 전자는 돌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한 이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 말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졌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돼요. 하지만 2번 헬륨부터 가지는 다전자 원자가 나타내는 선 스펙트럼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을 하는 전자 구름 모형, 오비탈을 가지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 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을 확률로 나타낸 전자 구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원자 핵이 표현되었는가? 예, 아니오예요. 그러면 원자 핵은 톰슨이 얘기한 원자 모형 이후에 원자 핵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톰슨의 원자 모형에는 원자 핵이 없죠. 따라서 여기 다에는 톰슨이 얘기한 톰슨의 원자 모형이 여기 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 모형이 표현된 것이 이거 두 가지인데,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표현되었는가? 네. 보호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소는 하나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 전자가 허용되는 에너지 궤도 안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호의 모형은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가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나는 아니다. 수소가 아닌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다전자 원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해진 에너지 범위 내에서의 전자 궤도가 아니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구름 모형으로 표시한, 오비탈 모형으로 표시한 현대의 모형이 여기 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가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에 의해 설명된 모형이다. 네. 가가 이거죠. 가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모형이 맞죠. 나는 지금 현대의 모형이죠.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시를 설명해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다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다. 네, 다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죠. 답은 기역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소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 일보이다. 이거는 2014년 6월 기출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생성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해서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빅뱅 우주로부터 생성되는 입자를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사실은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을 여기다 실은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의 주위로 전자가 끌려와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즉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묻고 있는 것은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안에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가 정적이적 인력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이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을 우리가 질량수로 표현을 하고요.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 수를 가지고 바로 원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수는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결국 전자의 수와도 같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양성자는 원자 핵의 구성 입자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동위원소가 맞습니다. 중수소는 질량수가 2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3인 수소를 얘기하는 이 둘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다. 네, 맞죠?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죠. 원자 핵 속의 중성자수를 원자 번호라 하지 않죠.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정적이적 인력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